사모님 아름다우십니다. 남편이 알면 그땐 어떡해요? 그의 손이 제 어깨 위에 닿는 순간 숨이 멎는 것만 같았어요. 뒤에서 느껴지는 그의 숨결이 목덜미에 스치는 그 짧은 순간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아버렸죠.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몸이 먼저 반응해버렸어요. 다리의 힘은 풀리고 굵고 뜨거운 그것이 제 부드러운 살결 속을 파고들 땐 파르르 떨리는 안쪽 허벅지가 진정이 안 되었습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듣는 이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올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20살이 갓 넘었을 때 한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그렇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아무것도 없던 시절부터 시작해 그의 곁에서 30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 버텨왔고 그가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제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살아왔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였을까요? 제가 알던 그 사람은 점점 변해가기 시작했고 저는 그 변화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럼 사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20살을 갓 넘긴 나이에 그 사람을 처음 만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저는 세상을 너무 쉽게 믿었고 사랑이라는 감정 하나만으로 모든 걸 결정할 수 있을 거라 믿던 사람이었죠. 그 사람은 그때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번듯한 직장도 없었고 가진 돈도 없었고 그저 꿈만 하나 크게 품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저는 그 사람이 좋아 보였어요. 처음 만났던 날이 아직도 기억나요.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손에는 싸구려 커피를 들고 있었는데 그 눈빛만큼은 이상하게 자신감이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그 눈빛에 끌렸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당당했던 그 모습이 저를 자꾸 바라보게 만들었죠. 그렇게 몇 번을 더 만나게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은 늘 말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언젠가는 꼭 성공할 거라고요.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보여주는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희망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 곁에 머물게 되었어요. 주변에서는 다 말렸어요. 가진 것도 없는 남자랑 결혼하면 평생 고생만 한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이상하게 더 확신이 생겼어요. 이 사람이라면 괜찮을 거라고요. 결혼은 그렇게 시작됐어요. 화려한 결혼식도 없었고 축하해주는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작은 식당에서 조용히 식을 올렸고 그렇게 저희는 부부가 되었어요. 처음 살림을 시작했던 곳은 단칸방이었어요. 방 하나에 작은 부엌이 전부였고 겨울이 되면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와 이불을 몇 겹이나 덮고 자야 했어요. 그래도 그때는 행복했어요. 둘이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돈이 없어서 힘들었던 날들이 많았어요. 저는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집에 돌아와서 그 사람의 옷을 빨고 밥을 했어요. 그 사람은 매일 늦게까지 일을 했고 때로는 아무 일도 없는 날도 있었어요. 그런 날이면 그는 말없이 앉아 있었고 저는 그 옆에 앉아서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잡아주곤 했어요. 괜찮다고, 잘 될 거라고, 우리가 함께니까 버틸 수 있다고 말해주었죠. 어느 날은 정말 돈이 없어서 밥을 제대로 못 먹던 날도 있었어요. 그날은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먹을 게 거의 없더라고요. 남아있는 건 김치 조금과 라면 하나였어요. 저는 그 라면을 반으로 나눠서 끓였고 그 사람에게는 더 많이 담아줬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그걸 먹다가 갑자기 울더라고요. 미안하다고, 자신이 더 잘할게요. 꼭 성공해서 당신 고생 안 시키겠다고 말했어요. 그때 저는 그 사람을 꼭 안아줬어요. 괜찮다고 했어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말해줬죠. 그 시절에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깝지 않았어요. 제 시간도, 제 체력도, 제 인생도 전부 그 사람을 위해 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친구들은 점점 멀어졌고, 저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 하나만 바라보며 살게 되었어요. 가끔은 외롭기도 했지만 그 사람이 제 전부였기 때문에 그 외로움조차도 견딜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일부터 시작했지만 점점 더 큰 일을 맡게 되었고 돈도 조금씩 벌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뻤어요. 드디어 우리가 잘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더 열심히 뒷바라지를 했어요. 그 사람이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집안일은 전부 제가 맡았고 힘든 내색 한 번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도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주변에서는 또다시 말렸어요. 지금도 불안정한데 무슨 사업이냐고 했죠.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을 믿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믿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진 돈을 전부 털어 사업 자금으로 보탰고 부족한 돈은 제가 더 일해서 채웠어요. 그 시절은 정말 지옥 같기도 했지만 동시에 희망이 있었어요. 매일이 힘들었지만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저는 하루에 몇 시간씩만 자면서도 버텼어요. 몸이 망가지는 느낌이 들어도 괜찮았어요.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조금씩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업은 점점 자리를 잡아갔고 그 사람은 점점 바빠졌어요. 예전처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줄어들었지만 저는 이해했어요. 지금은 중요한 시기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죠. 저는 여전히 집에서 그 사람을 기다렸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따뜻한 밥을 준비해두고 조용히 맞이했어요. 그 사람은 점점 더 성공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지금까지 잘 버텨왔으니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요. 제 청춘 대부분을 그 사람에게 쏟아부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때의 저는 정말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돌이켜보면 저는 그 사람을 사랑했다기보다 그 사람의 가능성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제 인생을 전부 걸었던 거죠. 그게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그때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니,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저는 그 사람을 위해 살았고, 그 사람을 위해 버텼고, 그 사람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살아왔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그 사람의 인생은 점점 빛나고 있었지만 제 인생은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다는 걸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어요. 그 모든 시간이 결국 저를 어디로 끌고 가게 될지, 그리고 제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말이에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 순간부터였을까요? 그 사람의 이름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거래처에서만 알아보던 사람이었는데 점점 더 큰 자리를 맡게 되었고 어느새 대표라는 이름이 자연스럽게 따라붙게 되었죠. 처음으로 넓은 사무실로 이사를 했던 날이 기억나요. 깨끗하게 정리된 책상과 번듯한 의자, 그리고 그의 이름이 적힌 명패를 보면서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동안 버텨온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그날 저는 집에 돌아와 혼자 울었어요. 힘들어서가 아니라
이제야 조금은 편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살림도 점점 나아졌어요. 단칸방에서 시작했던 저희는 어느새 넓은 아파트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생활을 하게 되었죠. 저는 그 변화가 너무 낯설었지만 동시에 안도감이 들었어요.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되겠구나. 이제는 그 사람 옆에서 조용히 살아도 괜찮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부터였어요. 아주 미묘한 변화가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던 건요. 처음에는 단순히 일이 많아져서 늦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고 했고 중요한 자리가 많아졌다고 했죠. 저는 당연히 이해했어요. 지금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늦어지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밤 10시였고 그 다음은 12시,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새벽이 되어도 들어오지 않는 날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저는 그럴 때마다 혼자 거실에 앉아 시계를 바라보며 기다렸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으면 괜히 마음이 놓이면서도 동시에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편함이 스며들었어요. 그 사람이 집에 들어올 때마다 풍기는 냄새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기계 냄새나 담배 냄새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낯선 향이 섞여 있었어요. 달콤하면서도 진한 향이었는데 그게 어디서 나는 건지 저는 묻지 못했어요. 묻는 순간 제가 무언가를 인정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의 말투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작은 이야기에도 귀 기울여주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대충 고개만 끄덕이거나 피곤하다는 이유로 대화를 피하곤 했죠. 저는 그럴 때마다 말을 삼켰어요. 지금은 바쁘니까, 지금은 힘드니까, 조금만 더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어느 날은 식탁에 마주 앉아 있는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분명히 같은 공간에 있는데도 전혀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보였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우리가 정말 같은 시간을 살고 있는 게 맞는 걸까 하고요. 그 사람은 점점 더 집에 있는 시간을 줄여갔고 저는 점점 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넓어진 집이 오히려 더 공허하게 느껴졌고 저는 그 공간 안에서 자꾸만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가난해도 함께였는데 지금은 모든 게 갖춰졌는데도 혼자인 느낌이었어요. 가끔은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조용해졌는지 말이에요. 예전에는 웃는 일이 많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웃는 것도 어색해졌어요. 그 사람이 웃게 해주던 시간들은 점점 줄어들었고 저는 그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온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기 때문에 저는 그 모든 변화를 이해하려고 했어요. 아니, 이해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역할이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점점 알 수 없는 불안이 커지고 있었어요.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었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고 저는 그 거리를 좁히지 못한 채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그 변화가 단순한 피로 때문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그 변화가 결국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게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 이후로 저는 점점 더 혼자가 되어 갔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바쁜 시기라고 생각하며 넘기려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기다림 자체가 제 일상이 되어버렸죠.
밤이 깊어갈수록 거실 불을 끄지 못한 채 소파에 앉아 시계만 바라보고 있는 날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의 발걸음 소리를 기다리면서도 동시에 그 소리를 듣는 게 두려워지기 시작했죠. 그 사람이 집에 들어오는 시간은 점점 늦어졌어요. 새벽 2시, 3시가 되어도 들어오지 않는 날이 이어졌고 저는 더 이상 잠을 제대로 잘 수 없게 되었어요. 눈을 감고 있어도 자꾸만 현관문 쪽으로 신경이 쏠렸고 작은 소리 하나에도 몸이 반응했어요. 그러다 결국 참지 못하고 전화를 걸면 그는 늘 비슷한 말만 반복했죠. 중요한 자리라 늦는 거라고, 곧 들어갈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들이 점점 믿기지 않기 시작했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편함이 가슴 깊숙이 쌓여갔고 저는 점점 더 확인하고 싶어졌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 사람의 위치를 확인하고 싶어졌고 어떤 날은 직접 나가보기도 했어요. 그날도 그랬어요. 새벽이 다 되어가는 시간에 결국 저는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어요. 차를 몰고 나가면서도 손이 떨렸어요. 제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그 사람이 자주 간다고 했던 거리 근처에 도착했어요. 그곳은 제가 평소에는 절대 들어갈 일이 없는 곳이었어요. 네온 사인이 번쩍이고 낯선 음악이 흘러나오는 그 거리에서 저는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차문을 열고 나가야 하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죠.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걸 모른 척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결국 저는 문을 열고 내렸어요. 그 건물 앞에 서 있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문틈 사이로 새어나왔고 그 안에 그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조여왔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처음으로 봤어요.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닌 다른 모습의 그를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옆에는 낯선 여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 여자의 손이 그의 팔에 자연스럽게 닿아 있었고 그는 아무렇지 않게 그 손을 받아들이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고 다가갈 수도 없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 서서 그 장면을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고 가슴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알고 있던 그 사람과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밖으로 나왔어요. 그 거리의 공기가 이상하게도 더 차갑게 느껴졌고 저는 한참을 서서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울지 않았어요. 울어버리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알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바뀌어 버렸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 사실을 모른 척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그 사람에게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술에 취한 목소리로 대리기사를 불러달라고 말했죠.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주소를 받아 적었어요. 하지만 그 주소를 들을 때마다 제 심장은 조금씩 더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그날도 저는 그 사람을 데리러 갔어요. 대리기사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저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어요. 뒷좌석에는 그 사람이 기대어 앉아 있었고 옷에서는 강한 술 냄새가 풍겨왔어요. 그리고 그 냄새 사이로 또 다른 향이 섞여 있었어요. 낯선 향이었고 분명히 제가 사용하는 향은 아니었어요. 차 안은 조용했지만 그 침묵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대리기사도 아무 말 없이 운전만 했어요. 가끔 백미러를 통해 보이는 그의 모습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잠들었고 저는 그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는데도 그 사람은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 살아온 시간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하고요. 그 모든 시간이 이렇게 가볍게 무너질 수 있는 거였다면 저는 무엇을 위해 버텨온 걸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그 사람의 옆에 남아있는 것밖에는 다른 선택을 하지 못했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 무너진 일상이 결국 저를 전혀 다른 길로 이끌게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도 새벽이 깊어갈 무렵이었어요. 잠이 들지 못한 채 뒤척이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죠. 화면에 떠 있는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나 좀 와줘. 그의 목소리는 많이 흐트러져 있었어요. 술에 취해 제대로 말도 잇지 못하는 상태였죠.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옷을 걸치고 집을 나섰어요. 주소를 듣고 도착한 곳은 처음 보는 거리였어요. 화려한 불빛과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뒤섞인 낯선 공간이었죠. 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발걸음이 무거워졌어요. 여긴 제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건물 앞에 서 있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문을 열고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고 저는 그 사이에서 그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였어요. 문이 열리면서 그가 나왔어요. 비틀거리는 걸음이었고 옷은 흐트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옆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그 여자의 손이 그의 팔을 붙잡고 있었고 그는 그걸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었죠.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제 발이 멈춰버렸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다가갈 수도 없었고 부를 수도 없었어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만 있었죠. 그 여자는 그를 부축하며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고 그는 희미하게 웃고 있었어요. 제가 알던 그 웃음이 아니었어요. 너무 가볍고 너무 낯선 웃음이었죠. 그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진 채 그 장면이 그대로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결국 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어요. 그는 저를 보고도 한참 동안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다 겨우 알아본 듯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의 팔을 잡고 차로 데려왔어요. 그 여자의 시선이 뒤에서 느껴졌지만 저는 끝까지 돌아보지 않았어요. 차에 그를 태우고 운전석에 앉았을 때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시동을 걸어야 하는데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뒤에서 들려오는 그의 숨소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술 냄새와 함께 낯선 향이 섞여 있었고 그 냄새가 제 숨을 막히게 만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미 잠이 들어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을 백미러로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어요. 제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은 이미 사라졌다는 걸요. 그날도 저는 깊게 잠들지 못한 채 뒤척이고 있었어요. 새벽 공기가 집 안까지 스며든 것처럼 차갑게 느껴졌고 눈을 감고 있어도 머릿속은 계속 깨어 있었죠. 그러다 갑자기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몸이 움찔했어요. 화면에 떠 있는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또 한 번 내려앉았어요. 나 좀 데리러 와. 그의 목소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술에 취해 발음조차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화가 나는 게 당연했는데도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일어나 옷을 챙겨 입었어요. 속에서는 무언가 끓어오르고 있었지만 그걸 어디에도 쏟아낼 수 없었죠. 차를 몰고 그곳으로 향하는 내내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핸들을 쥔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였고 가슴은 계속 답답하게 조여왔어요. 왜 또 이런 곳인지, 왜 나는 이 시간에 이 길을 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도착한 곳은 역시나 그날과 비슷한 분위기의 거리였어요. 화려한 불빛과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뒤섞인 그곳에서 저는 잠시 차 안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내리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 문을 열고 내렸어요. 건물 앞에 서 있는 순간 문이 열리며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사이에서 그를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였어요. 그가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어요. 옷은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에게 다가갔어요. 그는 저를 보자마자 힘없이 웃었고 아무렇지 않게 제 어깨에 몸을 기대왔어요. 그 순간 저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화도 나지 않았고 슬프지도 않았어요. 그냥 익숙해진 것처럼 이미 여러 번 반복된 일처럼 느껴졌죠. 저는 말없이 그의 팔을 잡고 차 쪽으로 걸어갔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멈추지는 않았어요. 그를 조수석에 앉히고 문을 닫으려는 순간이었어요. 잠시만요.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 사람이었어요. 이곳의 점장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그 남자였죠. 그는 조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괜찮으시면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그의 말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어요. 부탁하는 말이었지만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죠.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다시 차 안을 한번 봤어요. 남편은 이미 고개를 떨군 채 눈을 감고 있었어요. 잠깐 망설였지만 결국 문을 닫고 다시 그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잠깐이면 됩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거절할 힘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했어요. 그는 건물 입구 쪽 사람들이 잘 오가지 않는 조용한 곳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저는 그곳에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계속 올라오고 있었지만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자주 오시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웃음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그냥 힘없이 새어나오는 소리였죠. 올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많이 거칠게 들렸어요. 저 사람 언제부터 여기 다닌 거예요? 말을 꺼내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묻고 싶지 않았던 질문이었는데 결국 입 밖으로 나와버렸죠. 저는 그를 바라보지 못한 채 바닥만 보고 있었어요.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아주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꽤 되셨습니다. 그 짧은 대답이 이상하게도 더 크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숨을 내쉬었어요. 저 사람 제가 여기까지 만든 거거든요. 말을 하면서도 제 목소리가 점점 낮아지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다 버텨주고 제가 다 해주고 그렇게 여기까지 온 건데 말을 이어가다가 결국 끝까지 다 하지 못했어요. 목이 막힌 것처럼 말이 끊겨버렸죠. 그는 그 말을 끊지 않았어요. 중간에 위로하려 들지도 않았고 대답을 재촉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듣고 있었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저를 더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근데 왜 저래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저는 스스로도 놀랐어요. 질문이었지만 사실은 답을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던 말이었죠.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시선을 내렸어요.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어요. 힘드셨겠어요. 그 한마디였어요. 그런데 그 말이 제 가슴을 그대로 건드린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순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죠. 그는 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더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억지로 위로하지도 않고 상황을 판단하려 들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저를 그대로 두고 있었어요. 그 짧은 시간이었는데도 저는 이상하게 숨이 조금 편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느꼈어요. 누군가가 제 말을 들어주고 있다는 느낌을요. 그리고 그게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감정이라는 걸 그때는 아직 몰랐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한동안 그곳에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 사람과 마주했던 그 짧은 시간이 자꾸 떠올랐고 그게 제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다른 길로 돌아가기도 했고 밤이 깊어도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생각이 났어요. 그날 그가 건넸던 짧은 말, 그 차분한 눈빛, 그리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던 그 순간들이 계속 떠올랐죠. 집안에 혼자 앉아 있으면 오히려 더 선명하게 생각이 나서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결국 저는 다시 그곳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스스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발걸음은 그 방향을 알고 있었죠.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잠시 멈춰섰어요. 들어가야 할지 돌아가야 할지 망설였지만 결국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마치 제가 올 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어요. 괜히 민망해진 것 같기도 했고 들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오셨네요. 그는 짧게 그렇게 말했어요. 반가운 기색도 놀란 기색도 아니었어요. 그저 자연스럽게 이미 몇 번은 마주친 사람처럼 말을 건넸죠. 그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저를 편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가 손짓하는 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그 순간부터였어요. 저는 점점 그 공간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와 나누는 대화는 길지 않았어요. 하지만 짧은 말들 속에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저는 그 앞에 앉아 있으면 굳이 무언가를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낯설 정도였죠. 오늘은 좀 괜찮으세요? 그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괜찮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서는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네, 그냥. 말을 흐리자 그는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물잔을 제 앞으로 조용히 밀어줬어요. 그 사소한 행동 하나가 왜 그렇게 크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자주 그곳을 찾게 되었어요. 이유는 스스로도 잘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냥 가고 싶어서 갔어요.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 그 사람과 마주 앉아 있는 시간이 더 편하게 느껴졌거든요. 어느 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 있다가 돌아온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허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느낌이 남아 있었죠. 그는 늘 비슷한 태도로 저를 대해줬어요. 과하게 다가오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멀어지지도 않았어요. 그 거리가 저를 더 끌어당기고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사모님은 원래 말이 많으신 분 같지는 않네요. 그가 어느 날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순간 피식 웃음이 났어요. 그런가요? 짧게 대답했지만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어요. 누군가가 저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게 낯설면서도 묘하게 기분이 달라졌죠. 그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집에서는 길게 느껴지던 시간들이 그곳에서는 짧게 흘러갔고 저는 점점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를 보기 위해 간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 공간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발걸음이 움직이고 있었죠. 그걸 깨닫는 순간 살짝 멈칫했지만 이미 늦은 것 같았어요. 그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이상하게 심장이 조금 더 빠르게 뛰었어요. 그 이유를 굳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평소처럼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는 잠시 뒤에 제 앞에 섰어요. 가까이에서 마주한 그의 모습이 전보다 더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점점 이 사람에게 익숙해지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익숙함이 생각보다 더 빠르게 저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것도요. 그때까지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그냥 잠깐의 위로일 뿐이라고, 곧 지나갈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이미 저는 조금씩 빠져들고 있었던 거니까요.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것도 아니었고 그저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분위기가 조금 달랐어요. 말로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공기 자체가 조금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는 제 앞에 서 있었고 평소처럼 차분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선이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머물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괜히 시선을 피하려다가도 다시 그를 보게 되었고 그 짧은 순간들이 반복되면서 이상하게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그가 말을 꺼냈어요. 대화만 하다가 보내드리고 싶지 않네요.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말을 할 수 없었죠.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멈춰야 한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아주 천천히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그 움직임이 급하지 않았다는 게 더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저에게 선택할 시간을 주는 것처럼 느껴졌죠.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게 이미 제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 그와 함께 밖으로 나왔을 때 밤 공기가 얼굴에 닿았어요. 차가운 공기였는데도 이상하게 몸 안쪽은 뜨거워지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걸음을 옮겼고 차에 올라탔어요. 차 안은 조용했어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조용함이 더 많은 걸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았죠. 차가 멈춘 곳은 익숙하지 않은 공간이었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건물 앞에서 그는 시동을 끄고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을 마주한 순간 저는 더 이상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바깥과 완전히 단절된 느낌이 들었어요. 조용했고 숨소리조차 크게 들리는 것 같았죠. 그는 한 걸음 다가왔어요. 그 거리감이 너무 가까워지는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을 멈추고 있었어요. 그의 손이 천천히 제 어깨 위에 닿았고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스치는 게 느껴졌어요. 피하려고 해야 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이 그대로 제 안으로 전해지는 것 같았죠. 저는 그 순간 눈을 감아버렸어요. 그의 체온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숨이 섞이는 거리에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계속 맴돌고 있었는데도 몸은 그 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괜찮으세요? 그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한마디가 오히려 저를 더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어요.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저를 끌어안았고 그 포옹이 너무 단단하게 느껴졌어요. 그 안에 갇힌 것처럼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는데도 저는 그걸 밀어내지 못했어요. 그의 숨결이 제 귓가를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몸이 미세하게 반응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게 느껴졌고 저는 더 이상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의 손이 저를 붙잡고 있었고 그 힘에 의지한 채 겨우 버티고 있었죠. 그의 체온이 제 살결에 닿을 때마다 온몸이 떨렸어요. 그 떨림을 숨기려고 했지만 점점 더 커져가는 걸 막을 수 없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다는 걸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어요. 그저 서로의 숨과 체온만으로 모든 게 전달되고 있었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어요. 모든 게 끝난 뒤에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대로 서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가쁘게 느껴졌고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죠. 저는 눈을 뜨지 못했어요. 눈을 뜨는 순간 현실이 다시 돌아올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결국 저는 눈을 떴어요. 그리고 그를 바라봤어요. 그의 표정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차분했고 조용했어요. 그게 더 무서웠어요.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한 가지 생각만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다는 걸요.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어디까지 끌고 가게 될지 그때는 아직 알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이지 않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잠깐의 실수라고, 한 번쯤 흔들릴 수 있는 감정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하지만 그건 오래가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저는 다시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이유를 찾으려고 했지만 이젠 그럴 필요조차 없었어요. 그저 가고 싶었어요. 그 사람을 보고 싶었고 그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고 싶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익숙한 공기와 함께 제 심장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어요. 그는 늘 그 자리에 있었어요. 변함없이 조용하게, 그리고 마치 제가 올 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오셨네요. 그 짧은 한마디가 이젠 너무 익숙하게 들렸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젠 설명도 필요 없었어요. 우리는 서로 알고 있었어요. 어디로 가게 될지, 어떤 시간을 보내게 될지. 밖으로 나오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스쳤지만 몸 안쪽은 오히려 더 뜨거워지고 있었어요. 그와 나란히 걷는 그 짧은 거리조차 숨이 가빠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더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죠. 차에 올라타고 도착하고 문을 닫는 그 순간까지 저는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어요. 멈추지 않기로 한 것처럼 그의 손이 제 손목을 잡았어요. 처음보다 더 자연스럽게, 더 망설임 없이.
그 짧은 접촉 하나로 온몸이 그대로 굳어버린 것 같았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숨을 삼켰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더 위험하게 느껴졌어요. 천천히 저를 끌어당겼고 그 거리감이 사라지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어요. 우린 뜨겁게 포옹했어요. 그의 체온이 그대로 전해졌고 그 숨결이 귓가를 스칠 때마다 온몸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게 느껴졌어요. 버티려고 했지만 점점 더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의 숨이 가까워질수록 제 숨도 함께 흐트러지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저 그 사람의 온기 안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는 더 빨라졌어요. 만남은 더 자연스러워졌고 망설임은 점점 사라졌어요. 이젠 그를 만나기 위해 굳이 이유를 만들 필요도 없었어요.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저는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향했고 남편이 집에 있어도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그게 가장 무서운 일이었어요. 같은 공간에 있는데도 전혀 다른 사람을 떠올리고 있다는 것. 식탁에 마주 앉아 있어도 그의 목소리가 아닌 다른 사람의 숨결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를 다그쳤어요. 이건 아니라고.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다음 날이 되면 다시 그가 떠올랐고 다시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는 여전히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잡으려 하지도 않았고 붙잡으려 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제가 오면 받아주고 있었어요. 그게 더 저를 깊이 끌어당기고 있었어요. 잡지 않는데도 더 빠져들고 있었어요. 어느 순간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선택하고 있다는 걸요. 집에 있을 수도 있었고, 멈출 수도 있었고, 돌아갈 수도 있었는데, 저는 매번 그를 선택하고 있었어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제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와 함께 있는 순간만큼은 그 모든 게 사라졌어요. 이상하게도 편안했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가장 위험한 감정이었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은 점점 더 길어졌고 그 시간은 점점 더 깊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점점 더 돌아갈 수 없는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남편과의 시간은 점점 더 의미가 없어졌고 그 사람과의 시간은 점점 더 당연해졌어요. 그게 어느 순간부터는 선택이 아니라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처음으로 느꼈어요. 이 관계는 이제 멈출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걸요. 이미 저는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은 게 아니라 그 선을 기준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걸요. 그리고 그 사실이 두렵기보다 이상하게도 더 익숙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그게 가장 무서운 일이었어요.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이미 익숙해진 공간, 익숙해진 공기, 그리고 너무 자연스러워져 버린 거리감 속에서 저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있었죠. 그와 나란히 서서 문을 나서는 순간까지도 저는 이 시간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앞에 그 사람이 서 있었어요. 남편이었어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흐려져 있지 않았어요. 그는 처음엔 저를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보였어요. 아니, 알아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죠. 시선이 천천히 저에게서 제 옆에 서 있는 그 사람에게로 옮겨갔어요. 그 짧은 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공기가 얼어붙은 것처럼 느껴졌죠. 너 뭐야? 남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는 몇 걸음 더 다가왔어요. 비틀거리는 발걸음이었지만 시선은 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의심이 아니라 확신으로. 저는 그 순간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옆에 있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서 있었어요. 그 침묵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남편은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갑자기 손을 뻗어 제 팔을 거칠게 잡았어요. 차 타. 짧은 한마디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끌려가듯 차에 올라탔어요. 차 안은 숨이 막힐 듯 조용했어요. 엔진 소리만 들리고 그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창밖만 보고 있었어요. 남편의 시선을 마주칠 수 없었어요. 그 짧은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집에 도착해서 문이 닫히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참지 않았어요. 지금 그게 뭐야? 그의 목소리가 집 안을 울렸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내가 잘못 본 거냐?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내가 취해서 헛것 본 거냐고.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 순간까지도 이 상황이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왜 거기서 같이 나와? 그의 말이 더 거칠어졌어요. 내가 부른 거 아니야. 저는 겨우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표정이 더 일그러졌어요. 그럼 뭐야? 그 짧은 질문이 저를 더 몰아붙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말을 꺼내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언제부터야?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더 무서웠어요. 저는 그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대답을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대답해. 그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 소리에 저는 몸이 움찔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 눈빛 안에는 분노, 배신, 그리고 무너진 감정들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이미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숨소리만 거칠게 들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느꼈어요. 이 관계도, 이 집도, 이 삶도 전부 무너지고 있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와버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집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이어지던 침묵이 깨진 건 제가 먼저였어요. 당신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스스로도 놀랐어요. 남편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저를 바라보기만 했죠. 30년이에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아무것도 없던 사람, 내가 옆에서 다 버텨주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말을 하면서도 머릿속에는 지나온 시간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단칸방에서 시작했던 날들, 라면 하나를 나눠 먹던 밤, 그의 등을 밀어주며 버텨냈던 시간들. 그런데 저는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지금은 뭐예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의 표정이 굳어버렸어요. 그게 지금 할 말이야. 그가 낮게 말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아.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웃음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그냥 허탈하게 새어나오는 소리였죠. 알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이제 나도 내 인생 살 거예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동안 한 번도 꺼내보지 못했던 말이었어요. 그만 화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만 잘못한 거 아니니까.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무슨 소리야? 그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한 걸음 더 다가섰어요. 이혼해요. 그 한마디였어요. 공기가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어요.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저를 바라보기만 했죠. 뭐? 그의 입에서 겨우 말이 나왔어요. 지금 뭐라는 거야?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변호사 사무실 알아봤어요. 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표정이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당신이 지금까지 만든 거 내가 다 같이 만든 거예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30년 넘게 뒷바라지했어요. 숨이 조금 가빠졌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재산 분할 최소 5억은 나와요. 그 순간 남편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분노가 아니라 당황으로. 너 지금. 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손이 허공에서 멈춘 채로 무언가를 붙잡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장난하는 거지.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짧게 대답했어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끊어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는 한 발짝 다가왔어요. 그리고 갑자기 제 손목을 잡았어요. 야, 이거 아니야. 그의 목소리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내가 잘못했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지 말자. 그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다시 하면 돼. 내가 다 끊을게. 다 정리할게. 그 말들이 이어질수록 이상하게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 한마디에 무너졌을지도 모르는데 지금은 아니었어요. 이미 마음이 떠나버린 뒤였으니까요. 저는 그의 손을 천천히 빼냈어요. 그 동작 하나에 그의 표정이 더 무너졌어요. 늦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너.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이젠 돌아갈 수 없어요. 그 말이 끝난 순간 이상하게도 모든 게 정리된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이어져 온 시간들이 한순간에 끊어진 느낌이었죠. 그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더 이상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게 가장 확실한 변화였어요. 이미 저는 그 사람에게서 완전히 벗어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를 바라보지 않는 시간이 더 길어졌고, 같은 말을 하면서도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느껴졌어요. 남편은 예전처럼 늦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누구보다 먼저 집에 들어와 있었고, 말없이 집안일을 정리하거나 제가 미처 하지 못한 것들을 대신 해두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처음에는 그 변화가 낯설게 느껴졌고, 시간이 조금 지나자 그 낯설미 점점 더 크게 다가왔어요. 그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더 믿고 살았던 시간이었는데, 이제 와서 달라진 모습이 오히려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어요. 밥을 먹고 있는 저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던 그 목소리도 이전과는 전혀 달랐어요. 낮아졌고 조심스러웠고 무엇보다 눈치를 보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그 말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게 반응만 했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물러났어요. 그 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으니까요. 그 사람이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는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제 마음은 이상하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모습이 더 늦었다는 생각만 들게 했어요. 만약 그 사람이 조금만 더 빨리 이런 모습을 보였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스치기도 했지만 그건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이었어요. 저는 그날 변호사 사무실에 다녀왔어요. 상담을 받고 나오면서 손에 쥐어진 서류가 묘하게 무겁게 느껴졌어요. 종이 몇 장에 불과했는데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 제 인생 전체를 바꿔버릴 수 있는 것이었어요. 재산 분할이라는 말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들린 건 처음이었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숫자로 환산되어 정리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그 숫자가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시동을 끄지도 못한 채 그냥 핸들을 잡고 멍하니 있었죠. 이대로 돌아가면 다시 예전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이미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어 버렸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집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남편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 모습이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어디 다녀왔냐는 그의 질문에 저는 아무렇지 않게 변호사라고 대답했어요. 그 한마디에 그의 표정이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저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 눈빛에는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놀람도 있었고 당황도 있었고 무엇보다 두려움이 느껴졌어요. 정말 할 거냐는 그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그의 얼굴이 무너지는 게 보였어요.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서 있었어요. 내가 잘못했다는 말이 그의 입에서 나오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다 끊겠다고 말했고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했고 원래대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그 말들이 이어질수록 제 마음은 더 복잡해졌어요.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들이었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사람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피했어요. 머릿속에는 다른 사람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 사람과 함께 있던 순간들이 너무 선명하게 떠올라서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의 눈빛과 그의 손길과 그 사람이 제게 해주던 말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 기억들이 지금 이 상황보다 더 현실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그게 더 혼란스러웠어요. 이건 단순한 선택이 아니었어요. 한쪽에는 3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지금의 감정이 있었어요. 어느 쪽이 더 옳은 선택인지 판단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계속해서 저를 붙잡으려고 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말했고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했어요. 그 목소리는 점점 더 낮아졌고 마지막에는 거의 울음 섞인 소리로 들렸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쉽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제 안에 깊이 자리 잡아버렸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돌아가려고 하면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정말 예전처럼 되는 건 아닐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사실이 저를 더 망설이게 만들었어요. 저는 결국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서서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여전히 제 앞에 서 있었고,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침묵이 더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저는 선택을 해야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선택을 미루고 싶었어요. 아직은 결정을 내리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밤 방에 들어와 혼자 앉아 있었어요. 불을 끄지 않은 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에는 계속 같은 질문이 맴돌고 있었어요.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 이대로 돌아가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지금의 감정을 따라가는 게 맞는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했지만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고 그 안에 담긴 기억들도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사이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마도 이 선택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 내려야 하는 결정일 거예요. 그래서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그 선택 앞에 서 있는 기분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